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 오늘 박자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은메달 파라 수술입니다. 은메달, 이번 도쿄올림픽 때 딴 은메달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은메달인데요. 판 건 아닙니다. 이 은메달 주인공은 폴란드 창던지기 국가대표인 마리아 안드레이칙인데요. 안드레이칙은 본인이 딴 은메달을 경매에 약 1억 4,600만 원에 붙였습니다. 예,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심장 수술이 필요했던 생후 8개월 아이가 돈이 없어서 안드레이칙이 이 소식을 듣고 경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 폴란드 슈퍼마켓 체인 자브카라는 회사가 다행히 낙찰해서 이 아이는 수술할 수 있게 됐고 더 다행인 건 은메달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선수의 친아이는 아닌 거죠? 네, 아예 일면식이 없는 아이였는데요. 이 선수 본인이 어깨 부상과 뼈암까지 진단받고 은메달을 딴 거여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잘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딴 그 고된 훈련 속에서 땄던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고 하니까 참 훈훈합니다. 다른 또 훈훈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키워드 두 번째 예. 기부왕 유빈인데요. 유빈은 신유빈 탁구 선수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 예. 신유빈 맞습니다. 유빈 선수는 사실 이번 올림픽 스타로 떠오르기 전부터 기부를 해왔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지난해 중학교 졸업 이후 대한항공에 입단하면서 600만 원의 운동화를 보육원에 기부했고요. 올해는 또 한국초등탁구연맹과 유소년 후원회에 총 1,000만 원 상당의 탁구용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뭐 기부한다 그러면 통상 돈이 많아서 남는 돈을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유빈 선수는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을 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기부한 게 본인이 탔던 첫 월급이라고 합니다. 예. 또 유빈 선수 팬들이 삐약 유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유빈 선수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와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이 유튜브 수익금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예. 참 착한 선수네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갈까요? 네, 다음 키워드 극적 구조입니다. 극적 구조. 누군가를 구조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면요. 다리 위에 구조대원으로 보이는 두 명이 한 남성을 돌보고 있죠. 어제 오후 6시 반에 충남 공주시 금강교 상황인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극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예. 어떻게 누가 발견한 거예요? 네, 119 시민수상구조대 소속인 대원 2명이 순찰을 도는 중에 발견했는데 예.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난간을 넘으려는 남성의 모습이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남성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예. 참 우리 곁에는 누군가 든든한 누군가가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썬루프 질주입니다. 썬루프는 자동차 위에 뚜껑 열리는 썬루프 말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썬루프를 열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건데요. 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유튜브에 올라온 사건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3시 반쯤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일반 도로에서 빨간색 포르테 쿠페 차량이 최소 시속 100km 이상으로 지나가죠. 더 놀라운 건 동승자가 차량 썬루프에 매달린 채 운행 중인데 2차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많은 화가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게 뭐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정말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장난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거 그냥 둬도 돼요? 처벌 규정 없어요? 당연히 처벌 사항에 해당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39조 2항에는 모든 차 운전자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이 6만 원이다 보니 액수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뭐 처벌 규정이 있든 없든 저렇게 목숨을 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라벨 가리입니다. 라벨은 이게 상품이나 이런 데 뭘 붙이는 걸 라벨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뭘 누가 바꿔치겠다는 뜻인가요? 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진 스탬프를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각인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 아주 많은 곳에서 버젓이 팔았습니다. 예. 국내 유통된 것만 24만 개, 또 해외 수출한 게 38만 개여서 범죄 수익도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중국산 짝퉁은 많이 들어봤지만 중국산을 우리 한국산으로 또 속여 파는 일도 있군요. 얼마나 값을 불린 거예요?
네, 원래 개당 13,000원짜리를 예. 30에서 50만 원에 파는 건데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안 들켰으니까 수익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은 그런데 3억 9천만 원이어서 범죄 수익에 비해선 세 발의 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예전 한동훈 자리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네. 좌천된 인물이잖아요. 누가 네, 어느 맞습니다. 그 자리로 갔다는 뜻인가요? 네, 오늘 나온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진웅 검사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정 검사는 지난해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다가 독직 폭행한 혐의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또 오늘 결국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갔습니다. 한 검사장이 지난 6월 그 좌천으로 불렸던 인사 이후에 정기 인사 전까지 있던 자리죠. 예. 운명은 돌고 돈다는 얘기를 아마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네, 뭐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이 쓰던 그 방을 그대로 정 차장이 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사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니까 한 검사장도 또 정차검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회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